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빅6 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이적 시장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화된 보드진의 영입 방식에 따라 수많은 이들의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맨유의 영입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번 시즌 맨유 보드진의 변화를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래클리프 경이 맨유의 공동 구단주가 되면서 보드진에 대한 막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맨체스터 시티의 부흥을 이끌었던 오마르 베라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후 맨체스터 시티에서 콜 팔머, 오스카 밥, 리코 루이스 등을 성장시켰던 제이스 윌콕스가 테크니컬 디렉터로 자리잡았습니다. 게다가 브라이튼과 뉴캐슬에서 엄청난 영입 성과를 보여주었던 댄 애쉬워스까지 스포츠 디렉터로 맨유에 합류하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가 맨유의 이적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맨유의 영입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보강이 필요했던 포지션들은 어디일까요? 우선 지난 시즌 호일룬의 유일한 백업 공격수였지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줬던 마샬마저 팀을 떠나게 되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영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중원에는 카세미루, 에릭센, 맥토미니, 마이노 정도의 선수들을 보유 중이지만 카세미루와 에릭센은 나이를 먹으며 기량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맥토미니는 선발로 경기에 나서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원에 대한 보강도 필요해 보이죠. 수비 부분에서는 측면 중앙을 가릴 것 없이 보강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중앙 수비 라인은 무너져 버렸고 달로와 완비사카가 좌측 수비까지 커버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루크쇼의 대체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공격, 중원 그리고 수비까지 모두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영입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의 오버페이, 패닉바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영입을 보여주었죠. 그 첫 단추가 바로 볼로냐의 조슈아 지르크지입니다.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돌풍의 스트라이커로 떠오른 지르크지를 650억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영입하면서 새롭게 변한 보드진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지르크지의 영입 이후에도 최전방 공격수 영입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아이반 토니입니다. 최근 브렌트포드가 아이반 토니의 몸값을 대폭 낮추면서 공격수 추가 영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맨유입니다. 중원 자원은 아직 영입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우가르테와의 영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코파에서 콜롬비아 대표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리차드 리오스까지 링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와 우가르테는 현재 개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파리가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며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리가 은바페의 대체자로 산초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초와의 트레이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은 리차드 리오스이지만 팔메이라스가 리오스의 몸값을 얼마를 원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맨유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중원에 대한 보강을 1순위로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바란이 팀을 떠났고 맨유는 중앙 수비에 대한 보강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레니 요로죠. 요로가 레알 마드리드 행만을 원하며 맨유 이적은 불가능할까 싶었지만 결국 맨유가 요로를 1000억 원에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영입 또한 맨유 팬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영입 중 하나이죠. 하지만 맨유의 중앙 수비 보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더리우트와 브랜스웨이트의 영입을 추진 중인 맨유는 양쪽 모두 개인 합의를 마쳤음에도 구단 간의 이적료 합의에 실패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도 맨유의 보드진이 오버페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점에서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백 영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카디올루, 본머스의 케르케즈까지 영입 링크가 나오고 있죠. 루크쇼와 말라시아를 가지고 있으나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 부상으로 경기에 거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체자를 이번에 영입하고자 하는 듯 합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굉장히 조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어디인지 그리고 관련 루머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공격진에는 큰 영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비오까지 합류하게 된 상황에서 이선 뎁스가 굉장히 두꺼운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데브라이너의 사우디행 루머가 나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과르디올라가 데브라이너가 떠날 일은 없다고 못 박으며 그가 팀을 떠나는 일은 없게 되었죠. 삼선 자원에 대한 보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로드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맨시티는 로드리가 경기에 있고 없고에 따라 매우 큰 경기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필립스는 이번 시즌 재임대를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코바치치와 누네스는 로드리의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더 높은 위치가 어울리는 선수들이죠. 삼선 미드필더 보강에 대한 이야기로 퀴미가 거론되기는 하였지만 이번 시즌 이적은 사실상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수비 지역에서는 우측 수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맨시티입니다. 칸셀로는 임대 복귀하더라도 맨시티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커를 제외하면 오른쪽 수비를 전문으로 보는 선수는 없는 맨시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루머나 이적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맨시티는 골키퍼에 대한 영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데르송이 지속적으로 사우디와의 링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데르송의 이적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던 과르디올라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자로 벌리의 트래포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확실한 루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정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련 이야기들이 많아진다면 맨체스터 시티를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또한 이번 이적 시장을 굉장히 조용히 보내고 있는 팀이죠. 하지만 리버풀도 맨유처럼 보드진의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마이클 에드워즈가 리버풀을 소유하고 있는 펜에이 스포츠 그룹의 축구 부문 CEO로 부임했습니다. 마이클 에드워즈는 총을 든 협상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장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에도 뛰어난 안목과 이적 시장 운영 능력까지 가지고 있죠. 앞쪽에서는 언론을 시끄럽게 만든 이후에 뒤에서는 아예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모습도 보여줄 정도로 전략적인 영입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일처리를 조용하게 진행하는 스타일인 에드워즈는 이번 이적 시장 리버풀이 조용한 이유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용히 준비한 선수들을 이적 시장 마무리에 데려오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죠. 실제로 에드워즈가 리버풀에 있었을 당시 리버풀의 이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에드워즈가 펜에이 스포츠 그룹의 CEO로 자리하게 되면서 리버풀의 스포팅 디렉터에는 리처드 휴즈가 새롭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휴즈는 본머스에서 뛰어난 디렉터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로 리버풀에서도 뛰어난 판단력을 바탕으로 직무 수행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다면 이번 시즌 리버풀이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리버풀은 우선 2선 자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살라의 폼이 당장 저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살라의 장기적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리버풀입니다. 3선 미드필더의 영입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엔도는 애초에 나이가 많은 상태로 영입되었고 지난 시즌 급하게 영입된 선수입니다. 물론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리그 우승을 노리는 리버풀에게 확실한 6번 미드필더의 역할을 소화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수비 지역에서는 중앙 수비수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반다이크의 대체자와 같은 느낌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다이크의 대체자가 아니더라도 왼발 센터백을 꾸준히 원해왔던 리버풀입니다. 현재도 반다이크, 코나테, 고메즈, 콴사까지 모두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하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왼발을 주발로 사용하는 중앙 수비수의 영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골키퍼 또한 영입이 필요해 보이는 리버풀입니다. 현재 아드리안이 FA로 팀을 떠났고 켈러 또한 이적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알리송의 서브 골키퍼가 팀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적 상황은 어떨까요? 리버풀은 현재까지 아무런 이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맨시티만큼이나 이적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한번 루머라도 보겠습니다. 2선 자원에 대한 루머의 주인공은 바로 쿠보 다케우사입니다. 공식적인 제안을 주고받은 듯 이적료까지 밝혀지며 이적이 진행되는 듯 했지만 아무런 제안도 오고 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쿠보의 영입설은 모두 무산되었죠. 3선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는 아탈란타의 툀 코프메이너르스와 아르네 슬롯의 제자였던 페이노르트의 퀸터 팀버르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확실한 상황은 아니죠. 중앙수비 쪽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후보에는 스포르팅의 곤살로 이나시우, 그리고 유벤투스의 글레이송 브레메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나시우는 어린 나이에 왼발잡이인 것까지 리버풀에게 최적의 매물인 듯 보이지만 매우 높은 이적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메르는 나이도 어리지 않고 오른발잡이이기는 하지만 리버풀의 중앙 수비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골키퍼 부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안드리 루니니 후보로 떠오르는 듯 보입니다.
루니는 2025년 6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키퍼를 원하는 리버풀 또한 루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빅6 중 맨유, 맨시티, 리버풀까지 모두 다루어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을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팀들이 과연 이적 시장 막바지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